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균형발전 청년 서포터즈 청춘발라스의 유일무이한 강원도 1팀 지갑씨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정책 소개 영상에 이어서 주거와 복지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거 정책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셨다면 몇 살에 내 집 마련을 하셨나요?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에서 34세 청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 정도를 저축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내 이사 비율을 보면 2030 세대의 이사 비율이 전체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걸 보았을 때 청년들이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정책이 바로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다양한 부대시설과 함께 선호에 따라 면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을 알아볼까요? 먼저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은 크게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9에서 39세면서 소득 활동 기간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분들 중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미혼으로서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결혼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정책인 만큼 임대기한 또한 굉장히 긴데요. 6년에서 20년의 임대기간으로 이사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되며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보다 보면 훨씬 완화된 신청 자격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 혹은 SH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거정책 소개를 마무리하고 이번엔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농어촌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번 콘텐츠에 주목해 주세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년 귀농, 귀역, 귀촌한 가구수나 인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는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귀농의 경우 농촌에 태어나 도시 생활을 하다가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가 60%에 가까운 수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보다 높은 수치를 자랑하여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귀농 및 귀촌 이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도시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귀촌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귀촌을 위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귀농 교육 등 다방면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정부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청년귀촌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귀농인 농산업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더욱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니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정책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갑씨들의 정책 소개는 끝이 났지만
더욱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